시장 중심에 있는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영애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오중전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중전화라는 게 뭔데 이렇게 떠들썩한 겁니까? 일단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린다는 것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공식 명칭을 좀 풀어서 해야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제18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앙위원회의 5번째 전체회의, 그러니까 5번째 전체회의에 해서 우리가 오중전회란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위원님 네. 숫자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중전회, 3중전회 뭐 이게 다 뭐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뭐 연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중전회니까 5번째 전체회의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18기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18번째 그 의회가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회의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는 것이 1회고요. 두 번째 2회, 3회. 그러니까 작년에는 4중전회, 재작년에는 3중전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체에서 하는 것이 뭐냐를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당과 국가의 정책을 안전히 평가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의결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집권 이후 5번째 열리는 회의라 해서 우리가 오중전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그 회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내용들이 각각 담겨져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충 통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네. 첫 번째에서는 당내 주요 인사 이동은 새로 집권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로 확정하고 지난번에 2년 전에는 개혁 개방의 심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신창타이라 해서 새로운 어떤 규범 그러면서 법치를 강화하는 주제로 내세웠던 것이 지난 네 차례 있었던 전회의 기본적인 큰 왁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중전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뭐 합니까? 네, 이번에 이제 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13.5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국말 하면 워낙 규획이라고 워낙 쓰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문건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향후 5년 동안에 중국 경제의 큰 블루프린트,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 시진핑의 집권 이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올해까지 있었던 건 과거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내년에 나올 것이 시진핑 집권의 본격적인 어떤 청사진인 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5년 동안의 계획을 이제 내놓는다는 네. 얘기인 거죠. 이제 큰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오중전회가 사흘인가 열리더라고요. 네네. 이 사흘 안에 이 내용이 다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번에 나는 게 시안이 나오는 거 되겠고요. 이런 거 이제 검토해갖고 이번에 발표가 나오는 것이겠고요. 첫 번째 18기 오중전에서 다음 주 열리는 거에서 건의 문서가 이제 작성되면 네. 이번 달 그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각종 이런 것이 있다면 전체적인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당이 발표하는 것이 되겠고요. 12월 말에 중앙경제공작회, 그러니까 흔히 해서 공작회의가 또 12월 말에 열리면서 이런 것들은 건의 문서에 나왔던 것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있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런 것이 확정되는 것은 이제 내년도 초에 양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총 확정되는 것은 내년이 되겠죠.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네. 뭐 대대적으로 다 뭐 수립하고 하면 이제 연말 이제 시행은 네. 뭐 내년 초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이제 표가 지금 바뀐 거죠?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2016년 내용이에요, 이게? 3월이 오늘 내일부터 나올 13.5개월 규획의 각종 건의안 내용이 확정돼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바로 내년 2016년 3월 3월. 양회다. 그러니까 중국의 아. 각종 일정이 계속 아마 쏟아져서 우리 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에서 하루빨리 경기 부양책 하나 조금 더 내라. 큰 거 좀 내달아. 네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또 초점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언론 쪽은 오중전회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 입장이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경기 부양책. 빨리 주식 시장 좋아지게 네, 하자. 네. 물론 중국의 후광등이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그렇지만 더 올라가기를 원해야 하는 건데요. 딱 이거가 모든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나 언론의 핵심이 되겠는데 바로 샤오캉 사회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 2021년인데요. 샤오캉이란 말,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말로 읽으면 소강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지를 누리는 중진국 상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두가 잘 되는 사회인데 샤오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2021년이야. 그러니까 2021년. 지금 또 5년 후가 되는 것이 이게 중국 공산당이 뭐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되겠고 이미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2020년에 큰 목표를 세운 것이 2020년 되면 모든 인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밥 잘 먹으면 행복하다. 그건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따뜻하다 해갖고 온포란 말을 썼는데 온포 시대는 네. 초기 이미 끝났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지가 해결되는 사회가 샤오캉 시대인데 이거를 2021년까지 만들라는 것이 등소평의 전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 모두 샤오캉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샤오캉이 2021년에 완성되는 것에 모든 정책이 초점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 방송은 1+1 아닙니까? 하나를 더 알려드리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샤오캉 시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식으로 보면 대동단결할 때 그 대자에 동자를 쓰거든요. 네. 대동시대는 우리 식으로 보면 유토피아 같은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사회인데 그건 아직 멀었고 일단은 네. 샤오캉 시대를 2020년에 달성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되겠고요. 지방 간에 이런 것들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 소득 흔들리고 산업 구조를 또 개선해야 되고 네.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뭐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는 확인을 통해서 샤오캉으로 가자.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거쳐왔었던 그 자취를 이제 중국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밟아 나가고 있는 건데요. 뭐 이번 계획 안에서 뭐 새롭게 추가될 만한 뭐 내용이나 뭐 알려진 게 있으면 네. 뭐 전망이라든지요.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뭐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5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이런 것들이 강조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제 전체적인 체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를 위해서 IT를 선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여기에 뭐 각종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들어갈 네, 거가 네.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도 문제지만 중국의 고령화가 전 세계 가장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1인 1명만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발전 전략이라든가 정책적 교육 그리고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그러니까 중국 내 것을 해외 막 갖다 팔자는 얘기하고 있어서 대표된 건지 고속 전철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안건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산업별로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계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를 위해서 보다 좀 자세한 것들을 보면 이미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10대 핵심 사업이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네. 4세대 IT 기술에서는 이제 각종 전용 설비라든가 공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강조하겠고요. 역시 공장기계 로봇이 나옵니다. 여기요. 우리나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로봇 산업이 중시했는데 여기 로봇 사업이 들어가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우주 설비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들어갈 때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요. 해양 공정이라든가 항공 설비, 대형 항공기, 중형 항공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인기, 드론 사업, 그리고 선진궤도 교통 설비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각종 우리 고속 전철이라든가 각종 발사형 로켓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겠고요. 전반적으로 비슷하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미래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네. 상황인가요? 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전력 설비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여기 보면 자동차에서도 고속 내연기관 모터니까 모터 내연기관 쉽게 해서 이거죠. 전기차. 이런 것에 핵심 이런 네. 것들이 또 우리 주요 중국에서의 관련 산업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잡을 때요. 저희가 중국 쪽 굉장히 많이 집중하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10개 마지막 페이지가 네네. 되겠는데 신소재 많이 아실 거가 되겠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입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동양적인 어떤 의학 이런 쪽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선진으로 엮으면서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널리 하자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죠.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중국 쪽 집중하면서 관련 전망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어떤 시각들이 좀 주를 이루던가요?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증권사가 이런 관련된 레포트까지 내고 있는데 오늘 두 군데 증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신증권에서는요. 샤오캉, 여기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샤오캉 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주목하자. 그리고 연착률, 이것은 이제 어제도 우리 경제성장이 나왔지만 7%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5%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착륙 시키면서 고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민의 삶의 질을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만 갖고 안 되고 3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제 7% 깨져도 여기는 뭐 괜찮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우리는 거 잘 있었잖아요.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네. KDB 대우증권도 비슷한 얘기를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막판 스포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구조조정이 요즘 핵심이게 되겠거든요. 국유기업이에요. 특히 후광통 주식하신 분들 보시면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는 게 많은데 이게 거의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M&A 시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분위기
분위기를 키우고 있거든, 덩치를요. 그런 국유기업 기획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에 주목하자는 것이 KDB대우증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딱 이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위원님의 생각 조금 네, 그리고 열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제 후광통 주식은 제가 종목보다는 저희 다음 코너나 우리가 매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 네. 관련 얘기 많이 했을 때 직접 들으시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얘기처럼 나왔던 자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철도라든가 물 관리. 그러니까 물 관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지만 중국은 더 심각하거든요. 네. 물 관리 등에는 SOC 투자가 있겠고요. 보건 의료 등에 대한 설비라든가 보건 각종 투자 그리고 그런 관련돼서 후광통 주식이 있겠고요. 특히 이런 것들 철도 물 관리나 보건 의료를 같이 하는 해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ETF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의 중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꼽아서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현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어요. 내일 뵐게요.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